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의 향후 중원 구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 3선 보강을 추가로 껴하고 있는 유나이티드가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혹시 아직 일부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일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 유나이티드가 현재 찾고 있는 자원은 넓게 보아 6번에 해당하는 선수입니다. 마티치의 기량 저하로 인해 지난 시즌 확고한 6번 없이 시즌을 보내야 했던 유나이티드이기에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기용하며 밸런스를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 방식은 6번보다는 8번에 가까운 두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일 뿐더러 포그바를 3선에 기용하고자 하는 소샤르 감독의 기본 플랜과는 방향성이 많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향후 중원 영입 목표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포그바를 3선에 기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6번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프레드, 맥토미니, 반드백 등이 각자 맡은 역할군에 따라서 브루노, 포그바, 영입 선수 세 자리에서 함께 경쟁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포그바의 경우 현재 타구단으로의 이적설이 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5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로 영입을 원한다는 구체적인 링크도 있죠. 소샤르 감독은 포그바를 자신의 스쿼드에 포함한 형태로 본인의 다음 시즌 전수로 언급했지만 정작 그 포그바가 다음 시즌 구단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있고 없고는 중원 밸런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지난 영상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포그바가 잔류하면서 바란 영입에 성공하는 경우, 포그바가 잔류하면서 바란 영입에 실패하는 경우, 그리고 포그바가 팀을 떠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각각 어떤 선수들이 유나이티드가 목표로 삼기에 적합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포그바가 잔류하면서 바란이 영입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나이티드는 확고한 홀딩 미드필더가 필요하면서 상당한 예산 제약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란의 영입으로 후방에 대한 부담은 크게 덜 수 있지만 후방 자원 중 왼발 빌드업 옵션 부족 문제로 인해서 향후 후방 빌드업에 부담이 생길 여지가 크니 수준 높은 빌드업 옵션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과거 전성기 끝물에 마티치가 뛰었던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클래스를 갖춘 선수가 강제될 것이며 팬들이 원하는 젊고 유망한 선수보다는 전성기 나이대에 저렴한 옵션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선수는 인테르의 브로조비치입니다. 인테르의 3-5-2 대형에서 역삼각형 중원에 후방에 서는 브로조비치는 원볼란테와 더블 볼란테를 두루 소화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원입니다. 특히 인테르가 더블 볼란테를 구성하는 경우 오른발 잡이임에도 주로 왼쪽에서 뛰는 선수라는 점이 오른쪽을 공격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유나이티드의 고안에서 이점을 더하죠. 수준 높은 포지셔닝과 경기당 12km 이상 소화하는 엄청난 활동량, 준수한 저지력과 후방 전개 지휘까지 현 시점 최고의 볼란테를 손꼽는다면 아마 5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선수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상 향후 재판매 가능성이 적고 에이징 커브에 대한 불안 요소도 있는 만큼 예상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인테르는 잔여 계약이 1년 남은 이 베테랑 선수와 재계약을 맺고 싶겠지만 연봉 요구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이적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포그바가 잔류하면서 바란 영입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나이티드는 왼발 빌드업 옵션의 확보를 위해 파우토레스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센터백 유형 변화는 빌드업 측면에서 분명 이점이 있겠지만 수비 저지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레지스타 유형의 브로조비치보다는 좀 더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포그바가 볼 운반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후방에서 확고한 역할이 가능한 볼 위닝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들이 적합하겠죠. 바란 영입 무산으로 주급 지출에서 상당한 규모를 아낄 수 있으므로 예산 제약은 훨씬 널널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선수는 밀란의 캐시에와 웨스트햄의 라이스입니다. 우선 캐시에의 경우 밀란의 중원사령관 베나셀의 옆을 지키는 든든한 엔진으로 최고의 화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블 볼란테로 출전하는 자원이지만 베나세르가 후방 빌드업을 지원하고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다가도 전반까지 볼 운반을 자주 시도하는 선수고 그 경우 좌우로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측면에 테오 에르난데스의 전진까지 보좌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박스2박스 유형의 선수라고 보아야겠지만 어지간한 홀딩 미드필더 못지않은 수비 가담을 보여줬죠. 라이스의 경우 좀 더 클래식한 개념의 홀딩 미드필더입니다. 사실 최근 전술 트렌드에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멸종되다시피 한 상황이라 굉장히 희소한 유닛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자원이죠. 일단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홈그라운이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 합을 맞춘 동료들이 주변에 많기에 적응에 어려움이 없죠.
웨스트햄의 전술적 핵심인 수책의 동적인 이동을 후방에서 잘 커버해왔고 센터백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후방으로 빠져나가 자연스럽게 라볼피아나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종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중원 파트너를 각자의 소속팀에서 보좌해왔기에 3선에 출전할 경우 마찬가지 동선을 가져가는 것이 예상되는 포그바의 파트너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왼쪽에 주로 출전하며 그쪽의 플레이에 익숙하다는 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요소이죠. 다만 이 케이스의 현실성을 그다지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이적료가 제시되면 브로조비치의 판매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인테르와 달리 밀란은 캐시에 대하여 NFS를 선언한 뒤 현재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나이스는 익히 아시다시피 1억 파운드의 가격표를 웨스트햄이 매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미 산초와 대한 센터백 영입을 마친 상태일 유나이티드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그바가 이탈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또 밸런스 잡힌 스쿼드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파리 생제르맹이 포그바를 5천만 유로 정도에 영입하고자 할 것이기에 유나이티드는 포그바를 잃더라도 이적 예산에 상당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브루노를 제외한 중원 자원 중 가장 수비 분담이 적은 포그바를 방출하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유닛이 요구되었던 앞의 두 시나리오에 비해서 훨씬 6번 선수에게 걸리는 부하가 적기에 그만큼 가벼운 영입이 가능하게 되죠. 이 경우에 제가 추천한 영입은 레네 카마빈가에 더하여 브로조비치 혹은 울브스의 네베스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마티치가 사실상 전력외인 상황에서 포그바 이탈은 그만큼 큰 출혈을 동반하고 후방에서 활용될 여지가 큰 맥토미니, 프레드의 경우 볼 전개를 주도할 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 후방의 연결 고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그바 이탈로 인한 직접적인 볼 운반 유닛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레지스타 유형의 브로조비치 혹은 네베스를 영입하여 프레드, 맥토미니, 넓게는 반드백과 함께 4-2-3-1 더블 볼란테로 기용함으로써 전 후방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포그바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카마빈가를 선점하여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거론된 선수들은 앞서의 대상들과 달리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네베스의 경우 포르투에서 뛰었던 시절 원볼란테를 소화한 경험이 있으므로 큰 무리 없이 소샤르 감독의 변칙 전술에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몇 시즌의 히트맵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좌우 고르게 활약 가능한 유닛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과거 캐릭의 대체자로 거론되었을 정도로 좌우 측면으로 갈라주는 패스가 훌륭한 편이며 선수 단신의 수비적인 역량은 앞서 거론되었던 선수들에 비해서 분명 떨어지지만 리그 내에서 인터셉터 태클 개수를 합산했을 때 순위권에 들 정도로 포지셔닝 능력이 좋은 편이고 지키는 방식의 수비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죠. 마침 코치진의 캐릭이 있고 닮은 스타일의 그에게 직접적인 경험의 전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리그 적응도 필요 없고 가격 역시 3,500만 파운드에서 5,000만 파운드 사이로 상당히 합리적이죠. 한편 카마빈가는 앞서의 선수들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유닛입니다. 앞서 거론된 선수들이 6번이거나 혹은 6번 역할까지 충분히 소화 가능한 8번에 가까웠다면 카마빈가는 조금 더 전방 쪽의 유닛에 가까운데요. 굉장히 어린 선수고 유럽 전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이지만 사실 당장의 즉시 전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호리호리한 체격인 그의 피지컬 때문인데요. 카마빈가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긴 다리와 자신의 민첩성을 살려서 꽤나 유리한 전진성을 보여주는 선수이지만 아직은 미완의 대기 느낌이 강합니다. 태클 타이밍을 잘 포착하기에 긴 다리를 쭉 뻗어서 공을 빼내는 태클 자체는 훌륭한 편이지만 체격적인 아쉬움으로 인해 수비 저지력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프리미어리그가 상당히 몸싸움에 관대한 리그기에 체격 면에서 아쉬운 카마빈가에게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이 선수가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라는 것인데요. 현재의 민첩성을 살린 상태에서 코어 근육을 기르고 체격적인 부분만 조금 보완하게 된다면 능히 야야투레나 리투 굴리트의 버금가는 중원의 만능 자원으로 커나갈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르고 창조적이며 훌륭한 판단력도 갖추고 있죠. 3선에서의 포그바가 수비 측면 성실성에서 낙지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만큼 감점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특유의 전진성을 바라보고 활용되는 선수이기에 포그바보다 수비에 대한 적극성이 더 뛰어난 카마빈가는 분명 포그바의 역할을 제한적이나마 대체하고 추후의 발전 가능성까지 가산하여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적합한 자원입니다. 재판매 가능성까지 고려해도 굉장히 합리적인 매물이라는 점 역시 매력적인 요소죠. 자, 여기까지 이적 시장의 향후 진행 방향에 따라서 유나이티드가 어떤 형태로 중원 보강을 하면 좋을지, 제가 원하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팀에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았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4만으로 팀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장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주어진 선수들로 밸런스를 잘 맞춰 팀을 조립시키는 솔샤르 감독의 역량이 되겠죠. 저는 솔샤르를 믿습니다. 지난 6번의 전술 변화를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점차 팀을 발전시켜온 그이기에 제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스쿼드를 갖춘다면 그가 떠올리는 이상적인 축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솔샤르 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조합해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